이제 오늘 집합의 뜻과 표현 이제 1강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 집합의 뜻과 표현이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집합이 뭐냐 이건데 이 집합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니네 집합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야 몇 반 어디로 집합하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에서 뭐 그럴 때 있잖아. 반장이 와가지고 야 우리 반 뭐 어디로 집합하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모임을 얘기하는 거거든. 모임 어떤 모임을 얘기하는 건데 그 모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좀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돼.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야 여기서 키 큰 사람 잠깐 나와봐라고 내가 너네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재영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키 충분히 큰데요 하면서 나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 크거든. 그럼 나오지 말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나는 큰 거 같은데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얘는 안 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뭔가 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지. 누구는 나가도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된다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건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 키가 170 넘는 사람 나와봐 라고 얘기했어. 그럼 기준이 명확하지.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대. 그래서 키가 170 넘는 사람 나와봐 하면은 이제 기준이 확실해지잖아. 그런 걸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뭔가 모임은 모임인데 기준이 명확해야 돼. 그걸 그냥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거고 뭐 예를 들어 수학이니까 숫자로 예시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 10의 약수들의 모임을 너네한테 물어봤어. 10의 약수. 그럼 10의 약수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하죠. 10의 약수는 딱 뭐가 있으니까? 1, 2, 5, 10이 있으니까. 그지? 그때 이 10의 약수들의 모임하는 요 이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고 그때 이 모인 구성원들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원소라고 부를 거야. 얘가 원소, 얘가 집합. 그래서 집합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야 10의 약수들 모여봐 하면 구성원 이 4개가 올 텐데 이 4개가 바로 원소야. 오케이? 이런 걸 그냥 우린 집합이라고 할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이번엔 자연수 모임을 한번 물어봤어. 자연수 모임. 그럼 자연수 모임은 기준이 명확해 안 해? 명확하지 않나? 1, 2, 3, 4?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야? 얘는 딱 4개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자연수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럼 얘는 기준이 명확한 걸까? 명확한 거야.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누군지는 확실히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얘가 자연수 모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있잖아. 누구는 10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개수가 이게 한정돼 있지 않아도 이 개수가 이렇게 무한대로 많아도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면 집합인 거야. 얘도 집합이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학원 선생님들 모임? 학원 선생님들의 모임하면 예를 들어 누가 모일 수 있냐면 뭐 석주도 모일 수 있고 그다음 수빈이도 모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근이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정석이도 이 정도만 할까? 정석이도 모일 수 있겠지 맞지?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집합일 거 아닐까? 집합이겠지 맞지? 학원 선생님 모이라 그러면 준영이가 오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학생이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만 모일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집합이야 그러면서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원소라고 할 거다 근데 지금 보여준 것처럼 집합에 있는 원소는 꼭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기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보통은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겠지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석주는 학원 선생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럼 수빈이는 학원 선생 집합의 원소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 다음에 종근이도 학원 선생 집합의 원소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당연히 이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거고 이 수학적 기호로 좀 얘기를 해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우린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석주가 학원 선생 집합의 원소라는 걸 석주는 선생님 집합의 원소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삼지창 모양으로 그냥 표현할 거야. 포크 모양. 그래서 석주는 선생님 집합의 원소이다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인데 당연히 집합이 좀 큰 쪽이야. 집합 안에 원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부등식에서도 주둥이 벌린 쪽이 큰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둥이 좀 벌려있는 쪽이 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뭐 석주는 선생 집합의 원소이다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 준영이는 선생님 집합의 원소야 아니야? 아니지. 그 원소가 아니다를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여기다 그냥 짝대기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준영이는 선생님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 표현 방법이 이제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야. 알겠지? 그냥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할 거다? 집합이라고 할 거다. 그래서 집합 한번 읽어보자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그냥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기준이 명확한 모임. 그걸 집합이라고 할 거고,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지? 그냥 이거를 우리는 집합과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요거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삼지창 모양을 좀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이어서 보면 이 집합을 표현하는, 이 집합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이 집합을 진짜 본격적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그냥 무작정 예를 들어 1, 2, 50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얘가 누구 집합의 원소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원소나열법, 그다음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에 나와 있는데, 솔직히 원소나열법은 좀 느낌이 오잖아.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 맞지? 그래서 원소나열법이 가장 쉬우니까 이거 먼저 가르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에 약수들의 모임을 물어봤어. 그럼 10의 약수들의 모임이 뭐가 있었냐면 1, 2, 5, 10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 집합의 원소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얘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야. 그러면서 이 원소 하나가 1인지 10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반점을 찍어서 구분할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원소가 1, 2, 50이 있는 거고, 이 집합 안에 원소가 1, 2, 50이 있다라고 해석해주면 돼. 이걸 그냥 우리 원소나열법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중괄호를 표현할 때 나는 보통 이렇게 쓸 거거든? 뭐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은 뭐 각자 뭐 쓰고 싶은 대로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뭐 중괄호로 그냥 표현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그냥 원소나열법이라 한다. 뭐 예를 들어 자연수, 마찬가지로 아까 보면 자연수 집합을 한번 구해달래. 그럼 자연수 집합의 원소가 뭐 있는 거였지? 1, 2, 3, 4, 5, 6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무수히 많잖아. 근데 원소 나열하려면 원소를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어떻게 쓸까? 무수히 많은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주면 돼. 그냥 적당히 생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100 이하의 약수, 100 이하의 뭐 예를 들어 짝수를 물어봤어. 100 이하의 짝수 집합이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얘는 뭐부터 뭐까지 하면 2부터 해가지고 100까지인가 짝수니까. 그치? 근데 얘도 많긴 많은데 얘는 한정돼 있지. 얘는 무수히 많고 끝까지 셀 수가 없잖아. 그럼 얘는 한정돼 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2부터 50까지 다 적어야 되나? 그치? 얘도 생략해주면 돼. 그냥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 98, 100 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소나열법을 너무 많으면 그냥 중간에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지? 그냥 이런 걸 그냥 원소나열법이라고 할 거야. 되게 별거 없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 이 조건제시법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왜 얘를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우리는 이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조건제시법을 봤을 때, 얘가 원소를 바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렇게 나올 거야. x 바 x는 보통 이렇게 출발할 거거든? 얘를 읽는 방법이 그냥 이 막대기라 해서 그냥 바라고 읽을 거야. x 바 x는 할 거고, 여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 10의 약수라고 합시다. 이걸 그냥 우린 조건제시법이라고 할 거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잘 봐. 얘가 무슨 말이냐면 x 바 x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항상 원소의 형태야. 얘가 항상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이 바 앞에 있는 요놈이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 그 바의 앞에 쓴 이 문자에 대한 설명, 그 조건은 항상 나열할 거야. 그래서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원소인데 그 x는 10의 약수래. 그럼 10의 약수 가능한 게 뭐 있어? 1, 2, 5, 10인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되게 별거 없거든? 그냥 이것만 딱 익숙해지면 돼. 얘가 원소고 그 원소에 들어가 있는 문자에 대한 조건인 거야. 그래서 그 조건을 해석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결국 원소를 구해야 되거든. 계산을 하려면. 그 원소를 알기 위해선 당연히 이렇게 바꿔줘야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가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x 바 x는 진짜 많이 등장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항상 여기는 x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꼭 x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2x 바 x는 10의 약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얘는 해석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원소가 2x인 거야. 근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10의 약수인 거거든? 그 x가 뭐냐면 x는 1, 2, 5, 10이 맞지. 근데 이 집합의 원소는 1, 2, 5, 10이 아니야. 원소가 2x다 보니까 2, 4, 10, 2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걸 우린 조건제시법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조건제시법에서 물론 이 조건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앞에 원소의 형태도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이걸 우린 조건제시법이라 한다. 뭐 예를 들어 심지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어떤 A 집합이 집합 A가 1, 2라는 걸 원소로 갖고요. B 집합이 3, 4라는 걸 원소로 갖는다고 한번 해볼게. 그때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A 플러스 B 바 A는 A 집합의 원소, B는 B 집합의 원소.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자, 봐. 얘도 해석해보자면 얘도 조건지시법인데 원소가 A 플러스 B야. 원소가 A 플러스 B고 바 앞에 있는 게 얘가 원소고 거기에 들어간 문자에 대한 설명인데 그 스몰 a는 집합 A의 원소래. 이게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라 했잖아. 그치? 스몰 b는 집합 B에 대한 원소래. 그치? 그래서 A 원소랑 B 원소랑 더해가지고 이 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게 뭐야? 1 더하기 3 하면 4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1 더하기 4 하면 5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2 더하기 3 하면 5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2 더하기 4 하면 6 나올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소나열법 쓸 때 한 집합 안에는 공통된 원소는 2번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중복은 좀 생략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4, 5, 6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는 4, 5, 6이야. 마찬가지로 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이라 한다. 그다음 마지막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그림이거든. 그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것도 보여줄게. 이걸로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달래.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뭐냐면 A 집합의 원소가 1, 2고요. B 집합의 원소가 3, 4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법 알겠지? 맞지? 이런 거. 그냥 이걸 우리 그냥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장점이 뭐냐면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좀 바로 알 수 있어. 예를 들어 X 집합이 1, 2, 3이고요. 뭐 Y 집합이 3, 4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X가 이렇게 있고 Y가 하나 겹치는 건데 1, 2, 3, 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뭐냐면 두 집합 간의 관계를 좀 빠르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면 이 다음 단원 이름이 집합의 연산이야. 집합의 연산이라는 게 뭐냐면 연산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잖아. 근데 그런 거라기보단 얘 공통된 부분이 어딘지, 이 집합과 이 집합을 합한 부분이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거거든. 그래서 그 집합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림으로 좀 그려주는 게 좋아.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안 중요한데 이 다음 단원에서 조금 중요해져. 알겠지? 이걸 그냥 우린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의 장점은 뭐냐면 모든 원소를 그냥 한눈에 볼 수가 있어. 근데 단점은 뭐냐면 원소가 너무 많으면 표현이 생략이 돼. 이게 단점이야. 그 다음 조건지시법의 장점은 뭐냐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단점이 뭐냐면 원소를 좀 바로 알기가 어렵지. 한번 바꿔줘야 돼. 그치? 근데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은 여러 집합 간의 관계를 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단점은 없어. 그냥 뭐 그림 그리기 귀찮다. 뭐 그런 거. 그냥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이 한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게 다 약간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좀 받아들이면 돼. 아, 그냥 이런 걸 집합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원소라고 하는구나. 그냥 좀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알겠지? 웨어가 아니라 지금 다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면 또. 그럼 이제 니네가 이제 집합에 대해서 뭔지 다 알았어. 맞지? 그럼 집합에 대해서 뭔지 다 알면 집합을 구할 줄도 알고 쓸 줄도 다 알아. 그럼 이제 너네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볼 거야. 예를 들어 A 집합이 원소가 1, 2, 3, 4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니네가 A 집합의 원소가 몇 개라고 얘기하면 돼? 4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A 집합의 원소는 4개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 맞지? 근데 이건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기호로 만들어놨어. 지금 다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A 집합의 원소가 4개라는 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 집합의 원소가 4개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그냥 A 집합의 원소가 4개예요 라고 표현하는 방법이야. 무슨 말이냐? 뭐 그냥 읽을 때는 NA는 4라고 읽을 거고 그냥 N이라고 읽을 거고 그래서 A 집합 항상 이 소가로 안에 있는 요 놈이 집합이야.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예요 라고 해석해 주면 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B 집합에 뭐가 있을까? 뭐 곰, 뭐 뱀, 뭐 개, 뭐 고양이 뭐 이렇게 있대. 물어볼게. NB는 얼마 할까? 그냥 4인 거야.
항상 집합 안에는 원소가 꼭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떤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기호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냥 원소야. 항상 뭐냐면 중괄호 안에 있는 반점을 기준으로 원소로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B집합 원소의 개수는 4개. 근데 만약에 C집합이 1, 2, 3, 4 이렇게 들어가 있다 해보자. 그럼 물어볼게. C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3개야?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 몇 개일 것 같아, 준영아? 3개? 3개야? 숫자 4개인데? 3개야, 4개야? 3개입니다. 알지? 여기서 이제 너네한테 조금씩 이제 헷갈리게 할 텐데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항상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가 기준이야.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를 기준으로 그걸 반점을 봐야 돼. 그거에 대한 반점을 봐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 자체가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 원소에 내가 이런 글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원소 안에 집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집합 자체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원소인 거야. 그래서 원소라서 총 3개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릴 텐데 이게 왜 3개야? 이거 그냥 4개 아니야? 라고 할 텐데 3개로 봐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1은 C집합의 원소 맞아? 맞지? 1 들어있잖아. 그치? 그럼 4는 C집합의 원소 맞아? 그치? 얘도 맞지? 그럼 2는 C집합의 원소 맞아? 이렇게 써볼까? 2는 C집합의 원소 맞을까? 얘도 틀린 거야. 얘는 이거 자체가 원소인 거지 얘를 마음대로 쪼개면 안 돼. 그래서 방금 얘가 한 것처럼 이렇게 써도 안 돼. 무조건 얘는 틀린 말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쓰면 맞아. 2, 3이란 집합 자체가 C집합의 원소예요 라고 쓰면 맞아. 알겠지? 이런 걸로 너네한테 말장난 좀 할 겁니다. 알겠지? 이런 것만 좀 정확히 구분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원소가 3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런 걸 그냥 우리는 원소의 개수라고 한다. 그럼 뭐 예를 들어 X바 X는 자연수 집합이라고 해볼게. 뭐 얘가 X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럼 너네한테 물어볼게. 그럼 X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가 지금 조건지시법이지? 얘를 해석하자면 원소가 X야. 근데 그 X는 자연수를 만족한대. 그럼 자연수는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럼 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무수히 많은 거지, 맞지? 그때 우린 얘를 원소의 개수를 딱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 맞지? 그때 우린 이런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무한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걸 무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겠냐? 그치? 유한집합이라고 할 거야. 한정되어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무한집합이라는 거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유한집합이라는 거 원소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려면 그 집합이 유한집합일 수밖에 없어.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건 있어. 잘 봐. 너네한테 X바 X는 5보다 작은 5의 배수래. X바 X는 5보다 작은 5의 배수래. 얘 집합을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너네한테 Y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럼 얘는 몇 개일까? 하나도 없는 거지. 그치? 얘는 얘랑 좀 다른 말이지. 얘는 무수히 많은 거고 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0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당연히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어쨌든 셀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집합이야. 알겠지? 근데 이 유한집합은 좀 특이하잖아. 원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그치? 그래서 얘는 이름까지 생겼는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공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비어있다. 집합이 비어있다.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에다 그냥 짝대기 하나 해주면 이게 공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항상 0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야, n 얘가 얼마 할까? n 공집합은 얼마 할까? 그냥 0인 거야. 공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는 0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는 얼마 할까? 얘는 1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니네 지금 보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지. 1, 2, 3, 4라서. 그치? 그래서 A집합 원소의 개수는 4개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거야. 항상 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땐 소괄호 안에 집합이 들어간다 했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잖아.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가 얘기해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당연히 한 개겠지, 그럼.
그지?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뭐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냐 하겠지만 진짜 실제로 이런 걸 물어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걸로 너네한테 낚아. 또 별거 아니거든? 근데 헷갈려 은근. 그래서 이런 걸로 낚을 테니까 이것만 좀 잘 구분해 주면 돼.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얘는 뭘까? 그냥 숫자가 들어갔어. 이런 건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항상 소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집합이 들어가야 돼. 집합이 들어가야 돼. 이 공집합이라는 것 자체도 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0,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이런 말은 없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 다. 여기 보면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 여기. 요거 한번 좀 읽어보고 요거 좀 구분해 주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이런 걸로 진짜 너네한테 낚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보자면 유한집합이라는 거 원소가 셀 수 있는 거, 무한집합은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 공집합이라는 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할 거고 당연히 공집합도 셀 수는 있으니까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알겠지?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보면 부분집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부분집합 솔직히 뭐 지금까지 솔직히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맞지? 내용이 어렵진 않을 거야.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냥 너네한테 유닛을 하나 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닛. 뭐 예를 들어 니네 요즘 아이돌 중에 뭐 유닛 활동하는 애 없냐? 없냐? 아는 거 없냐? 없어? 아이돌 중에 뭐 예를 들어 요즘 아이돌을 몰라가지고 옛날 아이돌 얘기하면 무시할 거잖아. 요즘 아이돌 옛날 아이돌은 유닛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놀리지 마. 예를 들어 만약에 빅뱅이 있어. 빅뱅 요즘 노래 나오잖아. 빅뱅의 유닛이 있지. 뭐 예를 들어 GDN 탑이 있고, 그렇지? 뭐 GDN 태양이 있고. GDN 탑 몰라? 그렇지. GDN 탑 있고, 뭐 GDN 태양이 있고, 뭐 이렇게 유닛이 있잖아. 그렇지? 그걸 그냥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멤버가 5명 있어. 그 5명 중에 얘네 2명을 뽑아서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부분집합이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어떤 A집합이 있는데 A집합의 원소가 뭐 예를 들어 1, 2, 3 요 3개 정도만 하자. 3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내가 요거의 부분집합을 너네한테 구해달라고 할 거야. 그 부분집합이라는 건 그냥 유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멤버가 3명 있는 그룹이야. 근데 그 3명 있는 그룹 중에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나가서 새로운 그룹을 결성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A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혹은 B는 A에 포함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집합이 지금 1, 2, 3이 있으면 B집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B가 A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다시 뭐라고? B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인 거야.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기하거나 혹은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우리만 알아들을 테니까 기호로 뭐라고 할 거냐? B는 A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아까 우리 여기 포크 삼지창 모양은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였지. 근데 이 2개짜리 그냥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이 엎어놓은 모양, 그냥 이 모양은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 집합이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둥이 큰 쪽이 큰 거겠지? 얘가 더 큰 거. 알겠지? 그래서 이지창이면은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 삼지창이면 집합과 원소와의 관계라고 기억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해석하자면 B가 A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부분집합인데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야 그러면 내가 A라는 그룹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유닛이 몇 개야? 내가 A라는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 모두 뭐 있니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거든? 그럼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내가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1이 혼자 솔로로 나올 수도 있지. 그지? 2가 혼자 나올 수도 있고 3이 혼자 나올 수도 있고 1, 2가 같이 할 수도 있고 2, 3이 같이 할 수도 있고 1, 3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너네가 되게 잘 생각하거든?
당연히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이니까 이거 있겠지. 근데 이거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 그 두 개는 조금 특이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해줄 거야. 좀 뭔가 이상하지? 그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일부분이야. 맞지? 뭔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나중에 정정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도 우린 부분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지?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1, 2, 3이라는 것도 이 집합 1, 2, 3에 대한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돼. 다음 두 번째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지. 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얘의 부분집합이 돼.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모든 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 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일부분이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보통 너네가 그냥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 정도 생각해. 1, 2, 3, 1, 2, 2, 3 이거 생각하잖아. 받아들여지잖아. 맞지? 근데 요게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억지로 좀 기억을 할게.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상태도 부분집합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4, 5, 7, 8개가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근데 당연히 너네한테 원소 3개짜리만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A집합의 원소가 X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7개가 있어. 그때 너네한테 이 X집합의 부분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7까지 있고 1, 2, 1, 3, 1, 4 하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너네한테 이걸 구하라고 안 시킬 거야. 너네한테 야 이 집합을 다 구해봐라고 안 시킬 거고 너네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이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만 물어볼 겁니다. 당연히 이건 쓸데없거든. 구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데 요거나 물어볼 거야. 그래서 요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데 이 개수를 세는 것도 만만치가 않지. 그치? 그래서 우린 이 개수를 어떻게 셀 거냐면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를 좀 이용해서 생각을 할 거거든.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경우의 수 배웠어. 뭘 배웠냐면 그 합사건? 곱사건? 합법칙? 곱법칙 이렇게 배웠나? 합법칙, 곱법칙이라는 걸 배웠어. 근데 합법칙은 몰라도 되고 곱법칙만 알면 되는데 곱법칙이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6가지. 1, 2, 3, 4, 5, 6, 눈. 맞지? 그럼 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2가지. 그럼 내가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그게 곱사건이야. 무슨 말이냐? 내가 주사위랑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걔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사건은 주사위, 동전을 둘 다 던져야지만 일어나. 주사위만 던지면 끝난 게 아니잖아. 동전도 던져야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사건 안에 일어나는 경우는 둘이 곱하는 거야. 일단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줘.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곱사건이라고 할 건데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A집합을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때 1, 2, 3한테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1한테 야 내가 유닛 결성할 건데 너 참여할래 안 할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참여한대. 근데 2는 나 안 한대. 3도 안 한대. 그럼 얘가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자. 두 번째, 얘가 결성되려면 얘 안 한대. 얘 한대, 안 한대. 그치? 얘가 결성되려면 안 한대, 안 한대, 한대. 얘는 한대, 한대, 안 한대. 얘는 안 한대, 한대, 한대. 얘는 한대, 안 한대, 한대. 얘는 한대, 한대, 한대. 얘는 안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이거지. 그치?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부분집합이 만들어진 거거든?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가 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1번아, 너 내가 유닛 결성할 때 참여할래, 안 할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래서 얘가 참여한대. 그럼 요게 되는 거고, 참여 안 한대. 그럼 이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얘한테 물어봤는데 얘가 참여할지 안 할지 고민을 했어. 근데 끝난 게 아니라 내가 2번한테도 물어봐야 되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번이 예를 들어 참여한대. 근데 내가 2번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얘가 고민을 아직 안 했어. 그럼 이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한테도 물어봐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유닛을 결성하기 위해선 1, 2, 3 애들한테 모두 다 물어봐야 사건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1번한테 물어봤을 때 1번이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참여할지 안 할지니까 얘가 고민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오케이? 그럼 얘가 참여한대? 그럼 2번도 참여할지 안 할지 고민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3번도 참여할지 안 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근데 얘네들이 한 사건 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더 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8가지가 된 거지. 실제로 8가지였잖아. 그치? 이걸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너네한테 이제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잖아?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돼. 너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니까 총 몇 가지? 8가지예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아까 X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이 있다고 해보자. 6개만 해볼게. 이 6개가 있을 때 이 새끼의 부분집합을 구해달라고 안 물어본다고.
왜? 너무 많아서. 그럼 뭘 물어볼 거냐? 개수가 몇 개니라고 물어볼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각각 원소한테 물어봐. 야, 얘 들어갈래 말래 물어보면 얘 몇 가지야? 얘 자체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원소 6개니까 총 몇 가지? 2에 6승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야? 64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원소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64개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 너네가 그럼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해서 결국 원소의 개수만 알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원소의 개수가 10개면 2의 10제곱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11개면 2의 11제곱이고요. 원소의 개수가 4개면 2의 4제곱이네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너무 그렇게 암기하듯이 외우면 안 돼. 왜 그러냐? 이 문제는 당연히 조금 더 어렵게 내겠지. 보통 어떻게 내냐? 이렇게 내. 1, 2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무슨 말이냐? 니네가 쉽게 생각해봐. 니네가 유닛을 결성해야 돼. 부분집합 만들어야 돼. 근데 1하고 2는 반드시 포함할 거래. 그럼 니네가 1번, 2번한테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겠지. 왜? 이미 뽑아 놓은 거야. 왜? 이미 뽑을 거니까. 이미 포함할 거니까. 그럼 내가 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니까 얘네 둘 빼고 물어보겠지. 그럼 몇 명한테 물어봐? 3, 4, 5, 6, 4명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쟤는 몇 제곱이 되냐? 2의 4제곱이 돼서 16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1, 2를 포함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번에. 그럼 1, 2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냐? 얘네들 포함 안 하는 거니까 얘 안 데려가 이 그림이잖아. 그지? 그럼 또 물어볼게. 1, 2한테 내가 가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지. 왜? 물어봤다 한다 하면 어떻게 맞지?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만 물어봐? 3, 4, 5, 6한테만 물어볼 거 아니야? 얘도 몇 가지야? 2에 4,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럼 또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럼 쌤 결국 누구 포함하든 안 하든 그럼 그거 빼고 거듭제곱 해주면 되겠네요. 그지? 10명인데 내가 2명 포함해야 되는데 그럼 2의 8제곱이네요. 이렇게 또 생각한다고. 맞지?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 하나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 밑에 보면은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진부분집합. 아까 내가 부분집합을 얘기할 때 얘네 둘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했지. 근데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되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냐? 니네가 생각해도? 어떻게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야, 맞지? 수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얘를 생각했더니 이거 좀 뭔가 애매하네. 얘 좀 부분집합이라고 하기 좀 애매해. 얘 빼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수학자들이 옛날 수학자들은 그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이 수학자들은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과학이랑 막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걔는 좀 자존심이 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용어를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다고. 야,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만든 부분집합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얘를 갑자기 정의를 바꿔버리면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한 거냐면 야, 그럼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부분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얘가 좀 애매해. 얘 빼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자 그냥 수학자들이 약속했어. 리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했어 그냥. 걔네들 뭐 부분집합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어쨌든 걔가 리얼 부분집합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부분집합들 중에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우린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보면 A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분명히 8개거든? 근데 거기서 진부분집합이 몇 개냐 그러면 8개에서 1개를 뺀 7개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이걸 우린 진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원소 6개가 있는데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 네가 원소 6개면 2의 6제곱이라고 구했겠지. 근데 진부분집합은 뭐 해줘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빼줘야 된다고. 그래서 몇 개야? 63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도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어려워져. 잘 봐. 너네한테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지금 별거 아니야. 왜? 1, 2를 반드시 포함한대.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할 거니까 원소 4개한테 물어봐. 2의 4제곱. 그치? 거기서 진부분집합 구해달라며.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하나 빼야지. 그치? 자기 자신 빼야 되니까 이게 진부분집합이야. 그래서 15개야. 근데 잘 봐. 1, 2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중 진부분집합을 구해달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 2를 반드시 포함 안 할 거니까 얘네 4명한테 물어보겠지. 그럼 몇 제곱이야? 2의 4제곱이라서 16개야. 그럼 얘 1을 빼야 될까 안 빼야 될까? 진부분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빼면 안 돼. 왜? 내가 구한 1, 2를 포함하지 않는 이 부분집합 16개는 자기 자신이 안 들어있어. 그지? 자기 자신이 안 들어있잖아. 1, 2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절대 자기 자신 1, 2, 3, 4, 5, 6이 없겠지. 그러니까 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부분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그 부분집합 안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걸 좀 구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제발 외우지 말고요. 조금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알겠지? 너무 암기식으로, 물론 당연히 어느 정도는 암기식으로 풀 거야. 그냥 기본적인 원소 6개고 부분집합 구해달래. 그럼 이 육제곱 당연히 해야지. 그지? 근데 이렇게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은 결국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를 좀 해서 풀자. 알겠지? 왜 2를 거듭제곱 했는지를 좀 이해하면서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부분집합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구분해줘야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좀 신경 써주면 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솔직히 이게 좀 제일 핵심이거든. 그래서 내가 5번을 잠깐 건너뛰고 가는데 5번은 별거 없어.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집합이 서로 같으면 돼. 뭐 예를 들어 A 집합의 원소가 1, 2고요. B 집합의 원소도 1, 2래. 그냥 이런 걸 그냥 우리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거야. 너무 당연하게 서로 같은 거 같잖아. 맞지? 그냥 얘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뭐냐면 원소의 개수도 같아야 되고 원소의 구성원도 같아야 돼. 그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거고 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A랑 B 집합은 서로 같아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거야. A 집합과 B 집합은 같아요.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A, B 집합은 같고 1, 2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정확한 정의가 있어. 이 서로 같은 집합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가 실제로 서로 같은 집합의 정확한 정의야. 그러니까 물론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건 B가 A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A가 B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분집합이라는 건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라며. 그지? 그러니까 서로 포함되는 경우는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 둘이 같지 않으면 서로 포함 안 돼. 그래서 서로 같다라는 집합의 정의는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 말이 있어야 돼. 알겠지? 그냥 이게 그냥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면 두 집합에 대하여 A도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될 때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생각해주면 되고 기호는 그냥 이렇게 쓴다. 당연히 아니다 하면 이렇게 쓰겠지. 그래서 짝대기 하나 거기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거를 그냥 우리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좀 몇 개 보고요. 이어서 갈게요. 봅시다. 다음 보면. 다 설명했어. 솔직히 지금까지 어려운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볼게요. 진짜 쉽게 해결할 겁니다. 볼게. 1번부터. 다음 보면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달래. 그냥 이거 읽어보면 돼. 1번 집합이 아니야. 훌륭한 예술가. 아니죠. 2번 1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아니지. 작은 수의 모임. 아니지. 사계절의 모임. 그치? 정확하지. 맞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번? 4번인 거야. 이걸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별거 없지? 근데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와. 물론 1번, 2번에 배치되겠지. 학교 시험에 맞지? 나올 겁니다. 2번 보면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된 집합 A의 조건 제시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거. 그럼 내가 이거의 원소를 좀 알아봐야 되니까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다 바꿔야 돼. 볼게. X가 원소야. 바 앞에 있는 X가 원소야. 여기 2X라고 줄 수 있어. 잘 봐야 돼. X가 원소인데 그 X는 5의 양의 약수래. 뭐야? 1하고 5밖에 없네.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그 다음 2번은 X가 원소인데 X는 10의 양의 약수래. 뭐야? 1, 2, 5, 10인 거지. 그치? 그 다음 3번은 뭐야? X가 원소인데 15의 양의 약수래. 뭐야? 1, 3, 5, 15인가? 얘가 답이네. 3번이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럼 답 3번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알겠지? 별거 없지? 다음 3번. 다음 유한집합인 것을 골라달래. 1번 볼게요. 1번은 당연히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지. 쭉쭉 가는 짝수니까 맞지? 다음 3번은 뭐야?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2번은 얘는 원소가 X죠. 근데 그 X는 2n-1이래. 그러면서 그 n은 자연수래. 그럼 n은 1, 2, 3, 4, 5, 6이겠지?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X 뭐 나와? 1 나오지. 2 집어넣으면 3 나오네. 3 집어넣으면 5, 그 다음 7. 이렇게 홀수네. 홀수집합이네 이 새끼. 그치? 2번 홀수집합. 3번 쭉쭉 가니까 무한집합이겠지? 그치? n이 자연수 쭉 가는 거니까. 그럼 3번은 뭐야? x 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뭐야? 얘 집합이 아니야. 집합입니다. 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뭐야? 1 하나.
가장 작은 자연수 1 하나 있잖아. 얘는 집합입니다. 얘가 답이네. 3번 답이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4번. 할만하지, 준영아? 그래서 대충 듣고 있는 거지? 아니야? 아니, 잘 듣고 있어? 알았어, 볼게. 다음 보면 A집합이 이렇게 돼 있대. A집합의 원소는 뭐냐면 X래. 그치? 근데 그 X는 2n-1을 만족하고 N은 5 이하의 자연수. 그럼 1, 2, 3, 4, 5만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럼 1 집어는 뭐 나와? 1, 3, 5, 7, 9. 아까 그쵸? 홀수는 홀수, 2n-1 홀수. 그치? 이거 나오겠네. 그래서 A집합은 이거. 그다음 B집합은 뭐야? 100보다 작은 11의 양의 배수. 뭐 있어? 11, 22, 33. 그래서 99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C집합은 뭐야? X바 X는 X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실수. 그럼 다시 말하면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실수인 거지. 그치? 근데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있냐? 없지? 그럼 불가능하네,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상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인 상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물어보자. NB라는 게 뭐라 그랬어? B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9개. NC라는 건 뭐야?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빵개. 그치? 그 다음 NA라는 건 뭐야?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얼마야? 풀어주면 돼. 5번. 집합 A에 대하여 집합 X라는 건, 자, 이것도 해석해볼게. 원소가 뭐래? A, B가 원소래. A랑 B랑 곱한 게 원소래. 맞지? 근데 그 A는 뭐야? A는 A집합의 원소고요. B도 A집합의 원소네. 결국 A집합의 원소 2개를 곱해서 요 새로운 집합의 원소를 만드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뭐 나와? 1. 마이너스 1 곱하기 0 하면 0.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마이너스 2. 그치? 그 다음 0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0. 중복 생략. 맞지? 0 곱하기 0 다 생략이네.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2. 2 곱하기 0 하면 0. 2 곱하기 2 하면 4. 이렇게 되는 거야. 중복되는 거 생략해주고 원소 이거 4개인 거고 다 더하면 얼마? 3인가? 뭐 이렇게 보여주면 돼. 별로 안 어렵지? 어려워하면 안 돼.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이거에 대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맞아 틀려. 삼지창이니까 원소와 집합간의 관계인데 이 새끼 원소 아니잖아. 집합이잖아. 틀렸지. 2번은 얘도 원소와 집합간의 관계인데 틀렸지. 3번은 맞아? 맞네. 미안, 맞네. 4번은 아니지. B 마음대로 못 쪼개지, 맞지? 얘 합쳐져 있는 하나의 원소인데, 맞지? 못 쪼개. 5번은 틀렸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자기 자신도 부분 집합이니까, 맞지? 이렇게. 근데 답은 3번이다. 다음 7번. 다음 집합 X, Y가 있는데 X, Y, Z가 있는 다음 중 바르게 관계를 표현한 거. X는 집합의 원소가 마일 0, 1이고요. 그 다음 Y는 X가 원소인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래. 뭐밖에 없어? 0. 그래서 Y집합의 원소는 뭐야? 0? 얘 공집합인가? 아니지, 맞지? 그 다음 하나 있는 거니까 원소 0이라는 거, 맞지? 그 다음 Z는 절대값 X가 원소야. 근데 X는 어떻게 되는데? X집합의 원소래. 그럼 X집합의 원소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그럼 Z의 원소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커? X가 제일 크고, 그 다음 Z가 제일 크고, 그 다음 Y가 이렇게 되는 거네.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그치? 이렇게 표현해주면 된다. 8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에 포함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 그럼 볼게. A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원소가 뭐뭐 있어? 1, 2, 3이라고 하면 땡 틀려. 왜? X가 정수라는 말이 없거든. 그치? 그럼 얘는 표현할 수 없는 거야.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어쨌든 X가 B에 포함된다는 건 X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둘 다 어차피 범위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부등식으로 해석하자 이거야. 그래서 A집합이 0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 빵꾸 올라가서 내려가 색칠. 그 다음 B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B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그림이. B가 더 주둥이 큰 거잖아. 맞지? B가 더 커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A 2A 플러스 9.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배웠던 부등식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고등수학 상 내용이 조금씩 등장할 거야. 기본적인 것만, 어려운 거 말고. 이거 보면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돼? A가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주황색이 더 크려면. 그럼 A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등호가 붙냐 안 붙냐지. 맞지? 그럼 A가 0이어도 될까 안 될까? 참고로 둘 다 빵꾸야. 그 다음 주황색이 더 커야 되는 입장이야. 등호부터 안 붙어. 붙습니다. 왜? 같아져도 서로 부분집합 되는 거 맞으니까. 그치? 같아도 돼. 부분집합은. 맞지? 서로 같아도 돼. 맞지? 그 다음 얘도 볼게. 얘는 어떻게 돼? 얘 색칠입니다. 참고로. 3이랑 2A 플러스 9랑 비교할 건데 일단 요건 맞아. 주황색이 더 커야 되니까. 그럼 이제 등호를 생각할 거라고. 등호 붙을까 안 붙을까? 잘 생각해야 돼. 등호 붙어 안 붙어? 지금 주황색이 더 커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색칠이고 얘는 빵꾸야. 등호 붙어 안 붙어? 붙으면 안 돼. 왜? 만약에 주황색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된 입장이야.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하얀색은 3을 먹었지만 주황색은 3을 못 먹잖아. 빵꾸라서. 그럼 하얀색이 더 커버리잖아. 그럼 안 되지. 그치? 부분집합이라는 건 분명히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 그래서 얘는 등호 붙이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얘 풀면 어떻게 돼? 요거고 얘는 2A가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A는 어떻게 돼? 마 3보다 커야 되고 당연히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하니까 요게 답이 된다. 알겠지? 그러면서 잠깐 부분집합 조금만 다 정리할게. 우리 아까 부분집합이라는 게 A집합에 뭐 예를 들어 1, 2, 3이 있으면 얘 부분집합은 아까 1도 부분집합이고 2도 부분집합이고 3도 부분집합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어떤 집합 B가 2, 3, 4를 가지고 있대. 얘는 부분집합일까 아닐까? A가 지금 어떤 느낌인 거냐면 1, 2, 3, 4거든? 그치? 근데 B는 A에 조금은 포함되지. 근데 얘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알겠지? 부분집합이려면 거기 안에 완전히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거에 밖에 있는 원소가 들어가면 절대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어. 선생님 2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부분집합이라는 건 다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 아니다. 다음 보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다음 이거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래. 솔직히 요거는 이 셀에서 그냥 대표 문제니까 있는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절대 거의 물어볼 일이 없거든. 부분집합을 다 쓰라고는 절대 안 시키고요. 개수를 물어보긴 할 건데 그냥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원소가 뭐냐면 x가 원소인데 그 x는 뭘 만족하냐면 3n-1을 만족한대. 그치? 근데 n은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소수니까 뭐 있냐? 2, 3, 5까지인가? 5도 소수 맞지?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는 6-2니까 4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9-2니까 7 나 5 집어넣으면 15-2니까 13인가? 그치? 이거의 부분집합 구해달래. 그럼 8개 나오겠지? 4, 7, 13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한번 써봐 알겠지? 솔직히 이거 물어보진 않고 개수만 물어보긴 할 건데 이런 문제도 있어. 알겠지? 근데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학교 시험에. 다음 10번 다음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랑 B랑 서로 같대. 아까 얘기했잖아.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원소의 개수도 똑같아야 되고 구성원도 똑같아야 돼. 맞지? 근데 세 개는 이미 똑같지. 그치? 그럼 원소의 구성원이 같으려면 얘는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3이라는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치? 근데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얘밖에 없네. 그치? 그럼 결국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가 3이다. 그럼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인 거고요. 얘는 A 마이너스 3 하나 A 플러스 1 하나가 0인 거니까 A는 얼마야? 3 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그럼 둘 중에 뭐냐 이거야. 맞지? 근데 확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A가 만약에 3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A가 만약에 3일 때 A 집합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6, 8,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럼 B 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가 3이면 3 집어넣으면 3, 3, 9 마이너스 6이니까 3 마이너스 2, 4 맞아 틀려? 틀리네? 그치? 원소 다르잖아. 얘는 안 되네. 그럼 뭐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 확인해 봐야지. A가 마이너스 1이면 A 집합은 어떻게 돼? A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4, 3 이렇게 되는 거네. B 집합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나오겠네. 이게 3 나오는 A 값을 구한 거였으니까 3, 마이너스 2, 4 맞네. 서로 같은 집합. 그치? 이렇게 된다. 알겠지? 답 몇 번이냐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확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11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고 제발 요거는 좀 이제 암기로 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A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라는 건 원소가 몇 개 있던 걸까? 6개. 2에 6제곱을 했으니까 64가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원소 6개. B집합은? 근데 B집합의 진부분집합을 구했더니 127개니까 원래 128개였겠는데 그럼 원소 몇 개야? 7개. 그치? 2의 7제곱 더하면 13 이렇게 되는 거지. chút 없죠?
12번. 다음 보면 집합 A에 대하여 X가 A에 포함되고, 자 아까 보면 X가 A에 포함된다는 게 이 뜻이야. X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지? 그럼 결국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 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냐면 1, 2, 3, 6, 9, 18 이렇게 있는 건가? 그럼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X들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면서 그 X랑 A랑은 어때야 된대? 달라야 된대. 자기 자신은 빼고 해야 된대. 무슨 어디 보고 있지? 너 어디 보고 있니? 빼야 된대. 자기 자신은 빼야 된대.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진부분집합을 이렇게 기호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 중에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3, 6, 9, 18한테 물어볼 거잖아. 4명한테 물어볼 거니까 몇 가지야? 2의 4승인데 1 빼야 돼, 안 빼야 돼? 여기에 자기 자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니까 자기 자신 있겠지.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몇 개? 15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잘 구분해야 돼. 다음 보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X라는 건 B에는 포함돼야 되고, 다시 보면 A 집합이 X 집합에 포함되고 X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돼야 되는데, 맞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X 집합을 구해달래. 근데 A 집합을 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X-5 하나, X-2 하나는 0. 그래서 X는 분명히 A 원소가 뭘 거냐면 2하고 5가 될 거야. 그지? 일단 B 집합의 원소는 뭐야? 얘 인수분해하면 X-5 하나, X 플러스 1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값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니까 분명히 B 집합의 원소는 뭐야? 정수란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는 X에 포함되고 X는 B에 포함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 말. B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거야. A는 X에 포함돼야 되고 X는 A에 포함돼야 된다. 그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는 B의 부분집합인데 A의 부분집합인 A의 원소인 2하고 5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건데 다른 말로 준 거야. 그러니까 결국 B의 부분집합 중 2하고 5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뭐냐 이거야. 그 존나 돌려서 준 거라고. 뭔 말인지 하나? 이해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의 원소한테 물어볼 테니까 2에 5제곱이 답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뭐 진부분집합 안 물어봤잖아. 이거지 뭐. 그치? 이렇게. 다음 14번. 다음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겠어. 그럼 3 또는 6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3 또는 6을 원소로 가져야 되는데 또는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또는이 무슨 말이야? 3만 가져도 되고 6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 이게 또는이야.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하긴 해줄게. 3 또는 6이라는 건 3만 들어있어도 되고 6만 들어있어도 되고 둘 다 3만 들어있어도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6만 들어있어도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 거잖아. 둘 다 있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 첫 번째, 3은 반드시 포함하면서 6은 포함 안 하는 경우. 두 번째, 3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으면서 6은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세 번째, 3도 반드시 포함하고 6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줄 거야.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이 A 집합의 원소가 뭐가 있냐면 원소는 X인데요. X는 3K를 만족한대. 그럼 K는 1, 2, 3, 4, 5, 6,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그럼 1 집어넣으면 3, 6, 9, 12, 15, 18 원소 6개 나올 테니까 3의 배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거의 부분집합 중 3을 반드시 포함하고 6을 반드시 안 갖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얘 반드시 포함하고 얘는 안 갖는데 그럼 내가 얘네 둘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4명한테만 물어볼 테니까 몇 가지? 2의 4승.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그치? 반대로 물어본 거야지. 3은 포함 안 하고 6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대. 몇 가지 얘도? 2의 4승 16가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3도 포함하고 6도 포함해야 되지. 그럼 얘도 반드시 포함, 얘도 반드시 포함이잖아.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몇 가지? 얘도 16가지. 다 더하니까 몇 가지야? 38가지? 아닌데? 48가지? 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 돼. 알겠지? 다음 1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에 하는 집합 A의 개수를 구해달래. 다음 보면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N이라는 게 A 집합의 원소이면 N분의 18도 원소여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1이라는 게 A 집합의 원소로 들어가잖아? 그럼 1분의 18도 원소여야 된대. 근데 가능하잖아. 왜? 18도 자연수니까.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해볼까? 4가 A 집합의 원소면 4분의 18이니까 2분의 9도 A 집합의 원소여야 되는데 얘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는 A 집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절대. 그치? 그럼 결국 느낌이 올 거야. 어떤 느낌이냐? 1과 18은 짝이고요. 2가 들어가면 9도 들어가야 되고요. 3이 들어가면 6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말고는 없을 거야. 그치? 그럼 결국 얘네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바로 A 집합이야. 무슨 말이냐? 얘가 다 들어가도 A 집합을 만족해. 이것도 A 집합이라고 불러도 돼. 왜? 1, 18, 2, 9 이거 다 원소잖아. 근데 만약에 이건 A 집합이라고 부르면 돼? 안 돼? 얘는 안 돼. 왜? 3이 원소면 6도 원소여야 되는데 3을 나누면 18분의 3 나누면 6이잖아.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결국 얘네들한테 이제 물어볼 건데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아까는 각각한테 물어봤지. 근데 얘는 어떻게 물어볼 거냐? 얘네들 세트야. 얘가 가면 나도 따라간대. 얘가 안 가면 나도 안 간대.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얘네 3명한테만 물어볼 거니까 결국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니까 총 몇 가지? 8가지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여기는 조금 또 주의해줘야 되는 게 있어. 지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나와 있지. 이 8가지 안엔 공집합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지. 하나도 안 뽑은 거 들어있을 거 아니야? 하나 빼줘야지.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줘.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알겠지? 그냥 이런 말장난들이 좀 많은 문제입니다. 많은 단원입니다. 자, 보면 107번. 다음 보면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대. 이거 좀 주의해줘야 돼. 잘 봐. 그때 이렇게 돼 있을 때 X라는 놈은 1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가져야 된대. 그러니까 1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되고 3은 반드시 가져야 된대. 그 부분집합 X에 대하여 SX를 구해달래. 근데 SX가 뭐야? 그 만들 수 있는,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1은 반드시 안 뽑고 3은 반드시 뽑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분명히 몇 개일 거야. 일단 4개겠지. 2, 4, 5, 6한테 물어볼 거야. 4개라네. 그러니까 16개겠지. 2의 4제곱이니까. 그럼 분명히 그 부분집합이 16개가 나올 거야. 뭐 이렇게. 그치? 그때 얘네들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한대. 그 원소를 다 구해달래. 그 원소의 합을.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 원소를 다 구해야 될 것 같잖아. 얘 원소 다 구해서 막 다 더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당연히 그런 건 안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그런 귀찮은 건 안 물어봐. 수학은 다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어차피 이 원소들을 다 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내가 요 부분집합 이 16개 안에 이 16개의 부분집합들 중에 1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1이 몇 번 등장하고 2가 몇 번 등장하고 3이 몇 번 등장하고 이것만 알면 어차피 합할 거잖아. 1이 5번 등장하면 1 5번 더하니까 1 곱하기 5라고 해주면 될 거고 2가 10번 등장하면 2 곱하기 10이라고 하면 될 거고 그치? 몇 번만 나오는지 알면 된다고 이 부분집합 안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 16개의 부분집합 안에 1은 몇 번 등장할까? 이건 알아야지. 뭐라고? 0번. 그치? 하나도 안 등장하지. 왜? 1은 반드시 안 뽑는 부분집합들만 뽑은 건데. 그치? 그럼 쉽게 생각해볼게. 3은 몇 번 등장할까? 그치? 3은 16번이겠지. 이 부분집합들 안에 3은 반드시 16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3을 반드시 포함한다 했으니까. 그럼 3은 16번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야. 2는 몇 번 등장할까? 자, 어렵지? 그럼 내가 말로 한번 이제 좀 도와줄게. 한번 잘 들어봐.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1은 반드시 뽑혀있지 않고 3은 반드시 뽑혀있는 부분집합들 중 2는 몇 번 등장하니? 8개? 맞아. 왜 8개일까?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시 잘 봐. 내가 1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들 중 2가 들어있는 건 몇 개야?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집합 안에 한 집합 안에 2가 2번 등장할 수 있어? 없지? 그럼 내가 여기에 2가 몇 번 나오는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그 2가 같이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데라고 하면 2를 포함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누구한테만 물어봐?
얘네 3명한테만 물어볼 거 아니야. 몇 가지야? 8가지지. 어디에 2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2는 여기에 8번 나올 거라고. 뭔 말인지 얘가? 분명히 2는 8번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똑같은 방법으로 4는 4도 8번 나오겠지. 이 조건들 중에 4가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집합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그럼 4도 8개, 5도 8개, 6도 8개니까 그냥 이렇게 더해서 곱하기 8 하자. 똑같은 말이니까. 그치? 요 계산해주면 답 나올 거야.